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순 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토대로 여순 사건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수두룩한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위원회 주철희 소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오늘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연구해 오시다가 또 최근에는 여순 사건 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지난 6개월을 보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연구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정부기관인 여순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저 옷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6개월 달려왔는데 저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질책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그곳에서의 소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위는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여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여순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중앙위원회에 소속이고 중앙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5명이 더 참여해서 6명이 총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민간으로는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네. 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민간 전문가 그룹과 법률가 그룹으로 해서 네. 5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 안건 심의를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네. 위원회에 올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법에 네. 명확하게 제3조 6항에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 소위원회와 소위원장의 역할이나 권한이 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소위원장을 하고 있지만은 저의 권한이 무엇인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순사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또 실무위원회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의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고 따로 논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우려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우려의 가장 큰 이유는 이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하는 위원회는 가장 큰 것이 전문성입니다. 네. 근데 우리 위원회는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중앙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의 실무위원회에다가 위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위임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된 경우도 있고 네. 또 위임된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문가인 민간에서 네.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위원장 밑으로 이제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이론 체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중앙위원회, 실무위원회, 이원 체계라는 거죠. 네. 이런 점이 문제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개선하는 방법은 이론 체계로 바꾸는 건데 네. 이론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네. 이제 이 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인데 네. 거기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장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원 체계로 인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 업무의 혼선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또 위원회를 자주 열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제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난 7월 20일이 이제 법이 제정된
우리 법률 18,303호로 공포된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여일 전 6월 29일이 국회 통과했던 날이고요. 네. 그래서 국회 통과 기념을 통해서 지난 6월 29일 날 국회에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여순 사건이라는 부분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두 번째는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틀을 마련했다. 네. 여순 사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 빨갱이, 네. 반란.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여순 사건 위원회는 네.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네. 즉 사건의 본질을 이제 진상을 규명해 내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진상의 규명을 통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유족이나 지역사회에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냈었나요? 가장 큰 성과는요, 이제 지난 올 1월 21일부터 지금 현재 희생자 네. 및 진상규명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 7월 22일까지 현재 희생자 접수 신고가 한 2,300여 건 정도 됩니다. 우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렇게 희생자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가 이제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부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를 수집한 걸 분석해서 진상 규명의 틀을 마련하고 있고, 두 번째는 희생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희생되었다라는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런 증명 자료를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활용함으로써 희생자 신고가 좀 더 쉬워졌다라는 점, 네. 이런 점이 성과일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가 이 특별법을 통과를 통해서 진일보하게 지금 행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즉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해서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좀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가요? 특별한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 이제 국회 통과 기념했던 6월 29일은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7월 20일 실질적으로 법이 공포됐던 날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중앙의 지원단에게 이 특별법 제정 1주년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대국민 홍보 작업들을 좀 의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원단의 이것이 한계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지원단은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틀에 맞게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거사 작업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상 규명이 안 됐던 것들을 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 과정에서 불거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네.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적 문제들을 이제 사로잡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으로 좀 이런 한계들을 이겨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재 위원회는 비상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 위원단이나 또 지원단의 업무나 역할을 소홀하고 원활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조직 체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네. 중앙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 밑에는 지원단이 있는데 이 지원단이 전부 다 공무원 조직입니다. 네. 공무원은
행정적 업무는 잘 할 수 있겠지만은 여순 사건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죠. 네. 또 이 일이 처음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법령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해석만 하려고 있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우리 지원단이 좀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 타워인 네.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15명의 위원이 전부 다 비상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무원 구조로만 이루어진 부분들을 상임위원을 둬서 이 상임위원 체제로서의 컨트롤 타워를 갖고 네.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구성단을 좀 상임위원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별법과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우선 법 개정은 정부에서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뭐 재정 발의나 개정 발의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 순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병철 의원이 몇 건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 즉 행안위에서 먼저 심의를 할 것이고 법안 네. 심의를 이 법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법사위원회로 갈 것이고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시행령은 우리 여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네.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이 시행령 개정을 발의할 것이고 네. 이게 발의가 되게 되면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법 예고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근데 이 시간도 아마 한 4개월 정도 걸릴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관련되어서 빨리빨리 좀 개정안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희 중앙위원회에서도 최근 제4차 소위원회에서 특별법과 시행령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음 제5차 정도에는 아마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여순 사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순 사건 특별법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전북과 또 경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이제 우리 법의 여수 순천 11구 사건 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여순 사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순 사건이라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수와 순천에 뭔 일이 있었는가 보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북이나 경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 없는 것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 특별법에는 이제 올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지금 현재 희생자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신고 기간이 1년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신고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건 시행령에가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시행령 개정안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이제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신고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권조사하겠다. 네. 이게 우리 법령에 우리는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직권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9월 본회의에서 전남의 한 군데, 전북의 한 군데, 경남의 한 군데 정도 직권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밝혀진다면 네. 이제 직권 전수조사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권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자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피해자들 명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해자의 명부를 파악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고 기간을 일단 1년 더 연장을 하고 또 신고율이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는 조금 저조하니 자발적 신고는 물론이고 직권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순 사건을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여순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49년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희생자 수가 11,000명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희생자 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현재 신고율은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최근 많은 언론에서 지금 신고율이 저조하다. 네. 이제 이런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일정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족 1세대마저도 지금 현재 거의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순으로 인해서 너무 오랜 기간, 6년 6개월 동안 군경 토벌들이 진행됐거든요. 네. 그것을 피해서 이 마을을 떠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순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파괴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신고를 자발적으로만 바란다. 네. 그리고 그런 기준을 보지 않고 계속 신고가 저조하다.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사건의 특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정도 2,300여 건 정도 접수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저조한 건 아니다. 네. 자발적 신고로서. 그러면 이 자발적 신고를 이제 만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직권조사. 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서 지금 입수한 자료들을 잘 분석해서 희생자들을 찾아내는 것. 네. 이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네.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네. 행사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당시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파괴라든지 또 여순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자발적 신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는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 외침대로 여순 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순 그러니까 여수 순천 지역에만 발생한 사건. 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언저리에 발생한 사건. 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특별법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네. 6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여수 순천을 비롯해서 전남, 전북, 경남까지 걸쳐 있는 아주 지역도 광범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식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사회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오다 보니까 거의 지역사회에서도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지역사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여순 사건이라는 역사가 어떤 사건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은 여순 사건을 금기시해 왔던 시절에 만든 자료, 네. 여순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왜곡된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순 사건을 자우익의 이념적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많은 좋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물들은 전혀 등한시하고 있고 여전히 7, 80년대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국한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좀 올바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여순 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저는 굳건히 좀 자리 잡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까지 왔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에서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소중한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